어허,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석자가 나왔는데 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사기꾼 아닌가? 의심되는 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현지 씨 모르셨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신발이 벗겨지는 저 영상부터 전청조였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대국민, 전청조의 대국민 사기극에 관련된 연루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저 영상까지 여러분 다 아마 또렷이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김효성 기자님, 저 떠들썩했던 건 알겠는데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더라 하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어느 날 갑자기 재벌가와 결혼을 한다며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재벌가가 아니라 재벌가 행세를 하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하. 재벌 3세를 사칭하던 전청조는 3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네. 또 이번에는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4년이 추가가 되면서 16년간 감옥에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현희 감독은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 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범 혐의까지 받았고 많은 의혹을 낳았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남현희 감독이 늘 주장하던 것은 나도 속았다. 나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송파경찰서가 남현희 감독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네. 공범 혐의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아하. 해당 사건 후 하지만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됐었는데 그랬죠. 남현희 감독은 곧바로 SNS를 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펜싱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어허. 또 펜싱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면서 사진과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저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저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오직 내 경기를 위한 리듬을 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 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사실 안지용 기자님 작년에 떠들썩했던 아무 일 없었던 사람 같기도 해요, 진짜. 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이 서울시 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앞서 전청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이 문제는 미성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싱협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던 겁니다. 아하. 물론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반발을 했습니다. 네. 재심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 22일 상급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 자격 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그 SNS 내용 좀 보여주세요. 그 SNS 내용을 보면 지금 펜싱 지도자로서 보세요. 오직 내 경기를 위한 리듬을 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방법. 자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펜싱.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그렇다면 저 지도자 자격증자는 앞으로 펜싱 꿈나무 지도자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격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규정을 보니까 스포츠 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 기준 15에 보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이와 함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규정도 7년을 내릴 수 있는데 아, 규정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토의를 통해서 남현희 감독에게 자격정지 7년을 의결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돼서 남현희 감독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남현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든 셈인데 사실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렸던 전청조 관련해서 사실은 줄곧 남현희 감독은 앞서 우리 김효석 기자님 설명처럼 나도 속았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라고 억울해하면서도 특히 이 내용 관련해서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펜싱인들한테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또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전청조 사태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있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 펜싱인들, 전국의 펜싱인들, 펜싱 선후배들 그분들한테 정말 누를 끼친 게 죄책감, 자책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감독이라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현희 감독은 남현희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본인이 뭐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인정을 할지라도 이 처분 자체가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도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고 내가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뭐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 이례적이고 또 이번 의결은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봐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걸 다툴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펜싱협회에서 서울펜싱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를 개최를 해서 내린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처분의 부당성이나 이 과도한 여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3심도 판단을 받을 그래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객관적인 처분인지 다투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그 규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규정에 위반해서 직무태만 행위를 했고 그 직무태만 행위로 인해서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인권침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규정의 해석 문제라든가 적용 여부 그리고 징계의 과도함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자격정지 즉 펜싱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밥벌이가 끊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중징계에 대해서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